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TV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다목적 가위인데요. 우리가 다목적 가위를 얘기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름이 뭐가 있죠? 맞아요. 화신의 다목적 가위가 떠오르죠.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다목적 가위라는 이름 자체를 이 화신 제품이 만들었다. 왜냐면 라이트하게는 꽃집에서부터 강하게는 함석까지 정말 여러 곳에서 쓰이는 게 이 화신에서 나오는 P200 다목적 가위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외형적으로 크게 바뀐 게 없었죠. 기능상으로 업그레이드만 조금 시켰을 뿐. 첫 번째로는 날의 두께죠. 화신의 다목적 가위가 밸런스적으로는 저는 정말 완벽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액이나 절삭력이나 내구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하지만 날 끝이 조금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가위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후발주자로 나오는 제품들은 날 두께를 대폭 향상시켜서 나왔었습니다. 기존의 3mm의 날 두께에서 4mm 가까운 날 길이를 채택을 함으로써 끝이 벌어지거나 힘 전달력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었죠. 두 번째로 톱니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절삭력을 올리기 위해서 미끄러짐을 방지했다. 하지만 이 부분 호불호가 많이 갈렸습니다. 왜냐면 화신 다목적 가위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갈아 쓸 수가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날 두 쪽이 모두 매끈한 날이기 때문에 날 두 쪽을 잘만 갈면 다시 새 가위처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톱니, 물론 한쪽 날만 톱니가 달리고 한쪽 날은 매끄러운 날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톱니 부분이 안쪽으로 꺾이게 되면, 자 이거 소리 들어보세요. 이쪽 톱니날 부분은 갈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호불호가 갈렸어요. 절삭력이 많이 올라간 대신에 내구성을 떨어뜨렸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죠. 다음으로 손잡이의 모양. 그립을 조금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이런 일자 손잡이류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꺾인 손잡이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손이 작으신 분들도 잘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손잡이의 모양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외형 이렇게 실눈 뜨고 보게 되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다 비슷하게 생겼지 뭐. 제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화신의 다목적 가위, 두 번째로는 베스토의 다목적 가위, 세 번째로는 신화의 다목적 가위, 네 번째는 프리노스의 다목적 가위, 그 다음 신화의 다목적 가위, KDY의 스트리퍼 겸용 다목적 가위, 툴센의 못 꺾인 다목적 가위, 신화의 비대칭형 다목적 가위. 맞아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들이 모두 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되게 거창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거창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확실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모양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제스트에서 나오는 Z-JS260C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제가 이 가위를 소개를 하는 이유를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제품의 이름 자체가 빅마우스입니다. 왜 빅마우스인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앞쪽 부분만 살펴보게 되면 이게 주방 가위인지 다목적 가위인지 헷갈릴 정도로 날 전장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혹시나 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비교하게 되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화신의 다목적 가위와 비교를 해도 거의 2배 가까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위 어디 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석 작업 같은 걸 하게 되면 꺾여 있는 부분 끝까지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잘랐다가 한 번 더 잘라야 되거든요. 물바지 같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제껴놓고 잘라야 되기 때문에 모양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날이 길어서 좋은 점을 얘는 무조건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제품 처음 받자마자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손잡이의 길이는 안 바뀌었는데 날이 저렇게 길어지면 안 잘리겠지. 이게 그러니까 다들 저런 모양을 안 만드는 거 아닐까? 라고 해서 제가 함석판을 그냥 훅 잘라봤거든요. 지금 한 번 더 잘라볼 건데 이게 무조건 한 방에 잘립니다. 이게 무조건 한 방. 이게 날이 길이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해? 칼 같기도 하고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기존의 다목적 가위로는 한 번에 무조건 자를 수가 없죠. 무조건 2번 잘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라봤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조금 놀랐습니다. 일단 잘라보기 전에 제품을 상세하게 보여드리게 되면 날을 2가지의 용도로 벌릴 수가 있거든요. 굳이 깊게 자르지 않아도 될 때는 중간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날이 적당히만 벌어져요. 이 끝까지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다물고 다시 제일 아래로 내린다. 그러면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자,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깊숙하게 넣으면 아이고 날이 여유있게 남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손잡이를 잡고 잘랐을 때
생각보다 쉽게 잘리죠. 저는 끝으로 갈수록 뭔가 힘이 딸려서 나중에는 안 잘리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심을 했거든요. 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잘 잘리는 거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 다들 화신 다목적 가위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화신을 따라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2세대 다목적 가위들은 모두 톱니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톱니날이니까 안 미끄러져서 잘 잘리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제품은 톱니 모양이 아닌 둘 다 모두 민자의 날을 가지는 가위입니다. 이렇게 되면 둘 다 갈아 쓸 수가 있으니까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호였던 그 톱니의 부분을 해결한, 다시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잡이의 모양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논슬립 처리를 해놨어요. 장갑과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장갑이 밀리는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장갑이 이렇게 벗겨지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논슬립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 손잡이를 채택을 해서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요게 절삭력을 높여주는 한 가지의 힘 전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낙하 방지고리 채택. 이거 위에서 자르고 있는데 놓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순간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이런 가위들은 높은 데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을 달아놨어요. 이 부분도 칭찬할 부분이죠. 그래서 날의 절단력이 이런 식으로 잘 되는 거예요. 함석 이 정도로 잘 잘리면 정말 잘 잘리는 거거든요. 뭐 앞으로 해도 그렇고 뒤로 해도 그렇고, 이건 너무 작아서 이렇게 잘 잘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잘리고 난 후에 날 상태는 당연히 멀쩡해야지 이거를 보여주는 것도 웃기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보면 볼수록 날 길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다목적 가위의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게 뭐죠? 맞아요. 요 날 끝 부분으로 자를 때도 잘 잘려야 되는 거잖아요. 함석 절고 가시는 분들은 날 끝으로 톡 잘라놓고 그 부분을 기점 잡아서 아각 하고 접거든요. 안 잘리고 씹히면 날이 기니까 얘가 조금 삐끄러질 그런 삐끄러진단다. 이게 어긋날 확률이 높잖아요. 자르게 되면 잘 잘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 끝의 성능도 나쁘지 않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이런 날이 짧은 가위에 비해서는 힘이 당연히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이 2배로 늘어난 길이에 비해서 힘이 많이 안 든다는 사실이 저는 조금 사실 놀라워요. 근데 날 두께가 저는 조금 의외예요. 그게 왜냐면 날 두께가 두꺼워 보이긴 두꺼워 보이죠. 화신보다는 두껍거든요. 근데 2세대로 나온 요런 가위들에 비해서는 조금 가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좋게 얘기하면 밸런스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아끼려고 날의 두께를 줄인 거겠죠. 근데 무게가 많이 무겁지 않다는 거는 조금 칭찬할 만한 부분이에요. 일반의 다목적 가위보다 조금 무거운 수준이니까. 기존의 다목적 가위는 132g, 요즘에 2세대로 나오는 다목적 가위의 무게는 157g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의 무게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죠. 197g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은 무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제품의 금액 얼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저는 이 제품의 금액이 2만 원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사실은 꼽으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날 길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죠. 날 두께 기본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두껍죠. 제품의 성능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 잘리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금액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13,000원 밖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본사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 제품의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채택이 됐냐. 그러니까 본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이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닌 SK5 재질의 금속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날 경도를 많이 올렸답니다. HRC 55 플러스 마이너스 2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금액에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절삭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금액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러면 녹이 슬 테니까 관리가 조금 필요한 가위가 될 것 같다라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면 퍼포먼스적이나 날의 길이 같은 부분이나 기본적인 손잡이의 만듦새 부분이라든지 날을 2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장점이 많은 제품 같으니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날 길이가 아쉬워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은 헛웃음 나는 가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제스트에서 나오는 임만산 가위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혹시 철물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임만산 가위 달라 하면 아마 이 가위가 떠오르실 거예요. 제 영상은 항상 참고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포지셔닝 하나는 확실합니다. 왜냐면 비교군이 없으니까.